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20년간 시장 데이터를 밥 먹듯이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인데요. 요즘 제 눈에 가장 흥미로운 퍼즐 조각은 단연 이 K-에스테틱 섹터입니다. 이게 그냥 K-뷰티가 잘 나가네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뒤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로 뭘 보고 있는지 그 숫자와 논리를 신한투자증권의 최신 리포트를 나침반 삼아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EPS, 이건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이 성적표 점수는 무려 25% 가까이 올랐어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PER, 그러니까 그 성적표에 시장에 매기는 가격표는 오히려 26% 넘게 후려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라고 하죠. 실적은 저 하늘로 날아가는데 주가는 땅으로 꺼지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리스크가 숨어 있거나. 그쵸? 오늘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은 신한 리포트를 뼈대로 삼고 제 20년 경험을 양념으로 쳐서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먼저 월가가 좋아하는 공식적인 성장 스토리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적 해저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 한번 검증해 볼 겁니다. 그리고 EBD와 스킨부스터,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따로 떼서 냉정하게 살펴본 뒤에요.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 실전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그러니까 월가가 시장을 설득하는 그 공식적인 논리는 과연 뭘까요? 자, 먼저 월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죠. 바로 시장의 파이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0%가 넘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거 웬만한 빅테크 기업 성장률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내가 탄 배가 순항 중인데 그 바다 자체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장이 커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미용 시술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2030 젊은 층의 남성들까지 새로운 소비 주체로 아주 그냥 대거 유입되고 있죠. 여기에다 요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열풍, 이게 또 피부 탄력 개선이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와는 판이 완전히 다른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리포트의 결론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커진다. 좋죠. 그런데 이게 왜 하필 K-에스테틱에게 결정적인 기회라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공룡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나 베낄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모트를 가졌는지 제 눈으로 직접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장비,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산 장비는 가격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통증은 훨씬 덜하고 현장 의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는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건 단순하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가치의 혁신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지금 이 부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싼 맛에 쓰는 제품이 나왔구나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집어 던질 때 압도적인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은 조용히 다음 10년의 주도주가 될 준비를 하더군요. 지금의 이 디커플링에서 저는 그때와 아주 비슷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 리포트가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간,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진짜 초과 수익의 원천, 그러니까 알파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보통 전체 시장 규모, TAM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수는
클리닉 침투율의 속도입니다. 브라질, 태국 사례를 보면 이 침투율이 1%, 2%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7, 8%로 폭발해 버립니다. 전형적인 S자 성장 곡선이죠. 시장의 밸류에이션 모델은 대부분 이런 비선형적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변곡점의 가치를 시장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임상 데이터를 보면 기존 장비보다 피부 밀도가 평균 15%나 더 개선되는 등 기술적인 우위까지 입증됐죠. 이게 바로 가격 너머에 있는 진짜 해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품군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바로 EBD,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우리말로는 에너지 기반 장비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저 거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 즉 빅리그를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K-에스테틱이 주로 성과를 냈던 아시아, 남미 시장은 다 합쳐봐야 전체의 30% 남짓입니다. 진짜 큰 판, 전체 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북미와 유럽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빅리그죠. 이 차트가 바로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K장비가 진출하기 전에 브라질과 태국에서 EBD 시술 비중은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K장비가 보급되자마자 이 비중이 6%에서 8%대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죠. 만약에 이 공식이 규모가 몇 배나 더 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건 뭐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론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성장 엔진인 스킨 부스터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EBD 장비와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아주 강력한 매크로 트렌드, 바로 인바운드 의료 관광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참조 1천억 원.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부 목표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천만 명에 도달했을 때 이분들이 한국 피부과에서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수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왜 이 관광객 특수를 특히 스킨 부스터가 누리게 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리쥬란 같은 대표 제품들은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서 정식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술 받고 효과를 본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출시도 되기 전에 거대한 사전 수요를 공짜로 만들어내는 이건 뭐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 영원에 수렴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이 좋은 스토리를 대체 어떻게 실전 투자에 적용할 것이냐. 지금부터는 저의 전략가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이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군요. 클래시스는 제가 앞서 길게 설명했던 EBD의 빅리그 진출 스토리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기업이고, 파마리서치는 인바운드 관광객과 글로벌 출시라는 스킨 부스터의 성장 엔진을 대표하는 주자입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두 개의 큰 그림에 각각 가장 잘 들어맞는 플레이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입니다. 이건 제 20년 투자의 제1원칙이에요. 첫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가격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손절 라인부터 정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이 K-에스테틱 섹터가 그랬듯이 중국발 규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들의 매도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존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볼린저 밴드 예시처럼요.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모두가 환호하는 과열 구간은 피하고 오히려 공포의 매물이 쏟아져서 밴드 하단을 터치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탠스는 뭐냐? 바로 선별적인 분할 매수입니다. 이 섹터 전체가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공포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터질 성장 촉매제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제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시장에서의 목표는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패자가 되는 것, 즉 가장 잘 지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원금을 지키는 것, 하방 리스크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요. 상승의 기회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K-에스테틱을 둘러싼 시장의 공포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처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훌륭한 리포트마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아주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